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들이대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들을만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자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레리 서머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금융권에서 신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또 다른 움직임이 필요하든 아니든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야 할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연준에게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라 팟캐스트 중심에서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확실히 미국 경제가 확 기울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 강한 침체가 오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다 함께 침체에 들어간 뒤 누가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에너지나 제조업이 몰려있는 곳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점차 미국을 등지면서 아시아 쪽, 중국 쪽으로다가 줄을 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독일, 스페인에 이어서 이번엔 프랑스까지 국가의 원수가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이돌급 환영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는 마크롱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판 곰돌이푸와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중국에서 얼마나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돌아온 마크롱 대통령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러에 대한 의존을 멈춰야 한다. 유럽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달러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는데 유럽은 전략적인 자율성을 강화해야 되며 달러의 치외법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한마디로 조 바이든 밥상에 침을 뱉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럽도 중동도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아군이라고 믿었었던 서방마저 등을 하나둘씩 돌리고 있는 상황. 그만큼 미래에 달러의 힘도 빠르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경제학자로 알려진 해리 덴트, 조만간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날아오르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해리 덴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특정 기간까지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으면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은퇴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세계경제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자, 다만 그 전에 엄청난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95%에서 96% 정도까지 대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 증시와 함께 크게 떨어질 것인데 이러한 일은 7월 달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후에 비트코인은 세계경제의 미래로서 부상하게 될 것이며 69,000달러는 장난이었다. 밀레니얼 세대와 블록체인 기술에 부상에 힘입어가지고 궁극적으로다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장기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95% 6%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구라덴트라 불리는 해리덴트, 이번에는 좀 비슷하게라도 예측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미래 궁극적인 경제의 미래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은행이나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다가 늘어가지고 거의 100만 개가량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 지갑 안에 비트코인 1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뿌듯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라덴트에 의해서 플랜 B, 비트코인 불장 때 엄청난 신뢰를 받았었다가 그 신뢰를 잃어버렸었던 플랜 B가 최근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년 반감기 뒤에 비트코인이 급등하게 되면서 내후년에는 비트코인이 52만 3천 달러까지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본인이 개발한 스톡-투-플로우 모델인데요. 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스톡-투-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와 내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망가지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내기에서 데이브 더 웨이브가 이겼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부여잡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은 당연히 저야 좋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으면은 좋긴 하겠습니다. 지금 플랜 B와 데이브 더 웨이브 둘 다 함께 떡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힘을 좀 내서 가자. 다음으로 서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조만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과거에도 이런 발언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스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부총재가 말하기를 비트코인은 매우 흥미로워가지고 작년에 준비통화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기축통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준비통화에 대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위에서 압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에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꼭 매입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한편 스위스의 공립 우체국 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 269만 명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매매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자.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CRG 분석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치고 있는 가운데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으로 유입이 됐다. 그 상황에서 펀딩은 네거티브, 말 그대로 쇼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큰 지지선을 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숏을 이렇게 때리고 있다. 숏쟁이들이 정말 숏을 붙여서 안달이 난 상황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스퀴즈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맥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측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예측이 맞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면서 숏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그 위에서 머물 수 있는가, 안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3만 달러 위까지 일단 올려가지고 개미 꼬시기 및 숏 정리한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훅 내려버리게 되면서 롱을 정리하려고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 반면에 지금부터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트레이더 SG. 어제 봤었던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분석, 이 더블탑과 둥글게 탑이 나오면서 크게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위에 있는 숏쟁이들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냥 흘러버릴 것이다. 이어서 레몬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과거에 주 흐름을 그리고 주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오거나 마감을 했을 때마다 비트코인 60%가량의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감 제대로 안 되면은 크게 흐를 수 있다라고 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떨어진다. 계속해서 혼란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조만간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끝에 다다랐을 때 끝까지 가서 비트코인은 위로 튈 것인가 아래로 튈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에 튈 것인가 후에 튈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항 돌파 후에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쌍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이더리움이 주봉 마감을 1850달러 아래에서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저번 주 있었던 이더리움의 상승 같은 경우는 가짜 상승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소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 단순히 사기꾼들 간의 분쟁 및 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뒷돈 주고 상장시켜주기 그리고 가두리 펌핑까지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돈 상장에 시세 조작, 가두리 펌핑까지 국내 거래소들 및 김치코인들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따져보고 싶은데 실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비투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디 혁신은 장려하되 사기꾼들은 철저히 찝어낼 수 있는 성숙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언제나 광조뜻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